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입니다. 네, 은하님, 지난주 우리 탐 크루즈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옛날 생각난다고. 네, 정말 추억의 이야기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번에 이제 탐 크루즈에 대한 뜨거운 팬심을 보여드렸는데, 네. 오늘은 사실은 저의 찐사랑. 뭐 이렇게 많냐, 찐사랑이. 그렇지, 숨겨놓은 찐사랑. 바로 쇠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탐 크루즈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쇠고기는 먹여주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 은하님하고 제 약간의 간극이 있는 게, 네. 탐 크루즈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게 무슨 재미로 사나 몰라. 세상에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 그래요. 하여튼 네. 쇠고기 가끔은 먹지만, 저의 찐사랑까지는 아닌데, 네. 우리 은하님은 고기 좋아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렇죠. 저는 모든 고기를 사실 좋아해요. 오늘 사실 이 고기 얘기를 하게 된 거는 네. 며칠 전 재밌는 기사를 제가 지윤님한테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소개해 주시죠. 트림과 방귀를 줄인 착한 송아지가 내년 봄부터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사실은 우리 은하님이 저한테, 야, 우리 소의 방귀, 트림, 이걸로 인한 메탄가스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웃었습니다. 왜 내가 그런 고기 얘기하면 웃는 거야? 뭔가 진짜로 그 기후변화라든지 네. 지구온난화를 걱정한다는 생각이 좀 안 들고, 뭔가 자신의 고기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 자기가 꼭 먹어야 되는 이 고기, 다른 종류의 어떤 진심이 보여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아주 최근에 사실은 그 제한된 방식이고요. 메탄 배출량이 적은 유전형질의 황소와 젖소를 인공 수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을 덜 뿜는 송아지를 태어나게 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유전형질을 가진 정액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유전기술기업 세맥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방귀나 트림 이런 메탄가스를 좀 덜 유출할 수 있는 소의 어떤 뭔가 변형을 시킨 정액을 네.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도입한 캐나다 온타리오의 농가가 내년 봄이 되면 이런 착한 송아지를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먹어야겠냐?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계실 거예요. 네. 아니 소가 방귀 뀌고 트림 낀다고 뭐 그렇게까지 지구 온난화의 주범까지? 그렇죠. 근데 지구 온난화의 주범 네. 하면 온실가스. 그렇죠. 이건 다 아시죠? 네네. 온실가스를 만드는 기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물론 대표적인 건 이산화탄소예요. 그렇죠.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의 50%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메탄인데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16에서 18%라고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꽤 되는 그렇죠. 비중이네요. 공기 중 비중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지만 네네. 메탄가스가 대기 중에 열기를 가두는 능력이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최소 80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최소 80배? 그렇죠. 그런데 그 메탄을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축산물, 특히 소, 염소와 같은 네. 반추동물. 반추동물? 네, 되새김질하는 동물. 진짜 오랜만에 듣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트림과 방귀가 메탄을 발생시키는 주범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네. 진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한 10년 전부터 네네. 식량농업기구 FAO가 축산업에 의한 기후변화 해결하기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축산업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다. 그때 이미 평가를 했고요. 네네. 근데 사실 메탄가스 발생의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버스 이런 거 네네. 보셨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천연가스가 보통 이제 매연이나 미립자 같은 거를 좀 덜 발생시킨다. 그렇죠. 친환경 네. 차량 이런 컨셉으로 많이 썼는데 네네. 이제 보니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던 거죠. 이게 메탄가스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소, 염소 이런 동물들의 방귀나 트름이 상당히 그래도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는 네. 글쎄요, 다들 농담처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상당히 좀 시리어스하다. 맞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은하님이 이 주제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조금 웃었거든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래서 조금 이걸 저도 시리어스하게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진지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각종 연구소에서 네. 굉장히 활발하게 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문제, 거기 플러스해서 메탄에 네네. 대해서 이제 각종 연구물을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로렌스.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그 로렌스. 예. 조시 하트넷이 네. 해서 어네스트 로렌스 역할을 했죠. 그렇죠. 버클리에 있잖아요. 버클리에 있죠. 네. 산 있는 언덕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발표한 게 단기적으로 기후변화를 가장 빠르게 늦추는 방법은 메탄을 줄이는 거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오래 머문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지금 우리가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해도 지구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는 없다. 그런데 메탄은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가지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산화탄소의 80배. 근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대기 내에서 양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럼 양을 컨트롤한다는 게 뭐겠어요? 트림과 반기를 줄여야죠. 그래서 축산업에도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산업에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뭐 젖소,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고기뿐만이 아니라 네. 뭐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낙농업을 하는 이제 가정들 이런 거를 이제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고 고민이 좀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니까 아일랜드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젖소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여기서 젖소의 개체수를 줄인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사실 2030년까지 농업 부문의 가스 배출량을 25% 줄이려고 한다고 이런 대책을 내놓는데 축산농가에는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 상황이 좀 그래요. 21년, 22년을 비교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육지책을 생각해낸 거죠. 그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젖소 개체수를 20만 마리를 줄이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20만 마리지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그렇죠. 개체를 줄인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말인 즉슨 사실 도축을 한다는 얘기에 가깝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아일랜드에 현재 710만 마리의 소가 있고 이 중에 160만 마리가 젖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900만 마리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그중에서 20만 마리 도축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인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 낙농업이라든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뭐 농장주라든지 주인들이 반발을 하겠죠.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반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우리가 뭐 축산업 하면은 물론 굉장히 대규모로 공장식으로 하는 것들도 뭐 큰 나라에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영세한 데가 많죠. 맞아요. 가족 규모. 맞아요. 전통적으로 그냥 소규모로 가족 네. 농장 뭐 이렇게 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또 지역 내에서는 이 메탄가스 배출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고기를 위한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이 소들은 좀 줄여왔어요. 근데 젖소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젖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낙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젖소를 키우는데 이 낙농업이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맛있는 뭐 버터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훨씬 더 이 낙농업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한 마리당 3,000유로 정도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다 되겠냐 사실은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정말로 해줄까도 이건 뭐 알 수 없는 거지 뭐 말만 그러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생계가 달린 일이잖아요. 가업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돈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규모를 줄인다는 거 그것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약간 좀 보수적인 사람들,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일랜드가 낙농업 산업이 상당히 비중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낙농업이라든지 뭐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1위가 어디죠? 아마 이제 미국일 거예요. 네. 아, 그렇겠다. 네, 미국하고 그리고 인도. 인도. 네, 둘이서 왔다 갔다 하든지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뭐 중국, 브라질, 뭐 러시아 같은 국가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하고 20만 마리를 딱 도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버터랑 치즈나 뭐 우유값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선가 대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또 많이 이제 생산해내기 시작해. 근데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야, 브라질에서, 뭐 소고기 많이 먹고, 뭐 낙농업하고 이래갖고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망가지고 있다. 그거는 기후변화에 영향 없나?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냐라고 또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도 축산업이 계속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늘고 있죠. 그런데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사람들이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 공급원을 늘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고기 꼭 먹는 게 잔칫날, 생일날. 야,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 우리 어릴 때. 넘어갔나?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고기를 우리가 정말 쉽게 먹죠. 심지어 뭐 그쵸. 한우 오마카세, 막 한우를 맞아. 코스로. 맞아요. 근데 꼭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낸 통계를 보면 99년 이제 거의 이제 20 몇 년 전에 전 세계 연간 육류 생산량이 2억 1,800만 톤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2030년이 되면 얼마나 되냐? 3억 7,600만 톤. 어휴, 1억 5천만 톤이 든 거네요. 그렇죠. 30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점점 사람들이 육류와 유제품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가는 추세인데요. 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서 고기를 또 많이 먹을 수 있고 여유가 생기니까. 네. 근데 사실 고기뿐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도 요새 보면은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또 가정에서의 식습관도 상당히 서구식으로 변했고. 맞아요. 아, 넘쳐나는 게 온갖 프랑스에서 건너온 버터야,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국가. 아니, 중국이지. 요즘이야 워낙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다, 뭐 실업률 높아진다, 아우성인데 코비드 이전까지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 매년 7%, 8% 그렇죠. 막 엄청나게 네네. 성장해 왔잖아요.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사람들의 취향도 버터, 와인 막 엄청 고급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제품 소비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버터. 아, 일단 버터를 더하면 음식 풍미가 확 살잖아요. 그죠? 네. 쫙 사는데 야, 침 지금 너 보이고 있어, 너. 그런데 원래 동양 문화권은 버터랑 친하진 않았어요. 우리도 네, 사실 어렸을 그쵸. 때 버터 잘 안 먹고. 마가린 먹지, 마가린. 네. 중국은 근데 볶고 튀기고 이런 요리가 많긴 많은데 어떤 걸 썼냐? 찾아봤더니 땅콩기름, 콩기름 또는 유채기름 이런 걸 많이 써왔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콩 같은 거 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중국이. 맞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버터에 드디어 눈을 뜨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2016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거의 30% 정도 소비량이 늘었는데 뭐 이건 점점 이제 계속 연평균 성장률이 8%를 웃돌 거라는 예상이고요. 그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는 도저히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네. 유제품의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면 축산업으로 메탄을 줄인다는 노력이 정말 가능한가? 저기서 먹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축산업이란 게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뭐 대기업은 아니고 다 이제 가족 중소규모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시키기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유럽에선 이걸 하려고 합니다. 네네. EU 아래 유러피안 커미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농가들이 좀 더 환경 친화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심리적 저항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농가의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기후변화의 주범이고 빌런 취급을 한다. 맞아요. 왜 우리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그 갈등이 한국에도 곧 벌어질 일이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유럽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 천려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천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정책 네. 집행의 속도는 늦출 수 없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는 가지 않아요. 올해 진짜 상반기에 스페인의 폭염, 가뭄, 거기다 홍수, 뭐 이탈리아도 힘들었고요. 정말 유럽 기후가 뭐 빙하 문제도 그렇고 극악했잖아요.
아니 뭐 유럽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화재도 굉장히 많이 났고 하와이에서도 그랬지만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약간 날씨가 아열대 기후화 돼 간다 그러잖아요. 망고가 나는 나라가 돼 버렸는데. 자, 이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들 하는데 첫 번째는 비건이래요, 본인이. 그럼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비건이고 뭐 그러면은 뭐 개인의 취향이지만 아무래도 농가라든지 소고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영향이 있긴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폰데라이언이 이번에 집행위원장이 내년 6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연임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겠죠. 연임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 총리로 나설 생각이다. 근데 이 EU 같은 경우 구조를 보면은 이제 EU 의회가 있고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EU 이제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서 EU 정상회의에서 상담을 하고 뭐 누구 시킬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누구를 딱 시키면 EU 의회에서 인준이 나야 돼요. 아, 그래서 EU 의회가 지금 한 700명이 조금 넘는데 크네요. 네, 과반 넘게가 이제 찬성을 해줘야지 집행위원장으로 취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EU 의회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하면은 뭐 왼쪽에 있는 정당은 어느 당, 뭐 오른쪽에 있는 정당은 어느 당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정당과 우리나라의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 뭐 대체로 비슷하지만은 뭐 다른 정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이 EU 의회라는 것이 각 국가에서 뽑혀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정당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정당의 성격에 따라서 연합을 해요. 오. 그래서 유럽 뭐 사회당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는 독일의 3인당이라든지 프랑스 사회당이라든지 얘네들이 같이 이제 연합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유럽 국민당 하면은 이제 우파 정당이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 이탈리아의 뭐 보수 정당이라든지 뭐 스페인의 보수 정당 이런 정당들끼리 연합을 하는 거죠. 이 폰데라이언은 기민당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르켈 밑에서 네. 이제 국방장관도 했었고 근데 실제로 이 보수 연합 정당들이 폰데라이언을 반대했어요. 왜 그랬지? 밉보였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019년에 집행위원장이 될 때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오른쪽 출신이지만 너무 왼쪽이다. 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놓은 정책 약속 같은 것도 이 오른쪽 정당들한테는 안 맞고 뭐 국방장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왼쪽 정당 연합들이 지지를 해줘서 집행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때. 왼쪽 정당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유럽 3인당, 그리고 녹색당, 이런 정당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녹색당이 또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꽤 몇 년 동안 있었던 트렌드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보통 뭐 민주당, 공화당 막 이렇게 생각하지 큰 거대 정당들이 힘을 좀 잃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의 정당이 나와야 된다 얘기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지겹다 쟤네들 그만 좀 가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당시에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제3의 정당들이 상당히 약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5월 말에 있을 유럽의 선거에서도 또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지 않겠냐. 2019년하고 비슷하게. 그러면은 녹색당이 중요하죠. 폰데라이언한테는. 미리 손을 잡아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차피 오른쪽에선 지금 버렸거든. 그렇네요. 그러면은 왼쪽 손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녹색당이 또 상당히 요새 이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다음에 더 의석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미리 이 녹색당을 잡아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약간 그 은혜를 갚는 그런 것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 좌표를 다지는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비관 얘기 나오는데 사람이 정치인은 자기 정치 성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생각나는 게 대체육 회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대체육? 한때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잖아. 지금은 인기 없어요? 뭐 좀 한풀 꺾였죠. 어. 아무래도 맛이 없으니까. 먹어봤어? 저는 그 대체육 회사에서 나온 건 먹지 않고 뭐 그냥 콩고기 그 사찰 음식 하는 그런 그 식당에서 버섯 다진 것으로 고기만 내거나 이제 약간 콩이나 두부를 써서 그런 것들을 먹어봤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아, 대체육? 네. 어때요?
오래전이래갖고 사실 지금은 조금 더 뭐 향이란지 풍미가 네. 좋아졌을 것 같기는 한데 맛 없지. 네. 그래도 한때는 한 몇 년 전에는 네. 뭐 엄청나게 관심을 끌었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에 그 연초에 하는 전자제품 전시회 C쇼라고 네. 이제 막 삼성전자도 가고 맞아. 이런 쇼에서 전자기기 회사나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임파서블 푸드라는 대체육 회사가 임파서블 푸드. 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끌었고요. 또 이 회사랑 더불어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사랑을 받았던 네. 대체육 회사가 비욘드 미트. 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따끈따끈했던 주식이었는데 2019년에 약간 버블도 있었지만 주가가 234달러까지 올랐다가 이제 얼마? 11달러. 진짜? 네. 아, 미국 주식시장 무서워.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육이 당장 진짜 육류를 대체할 것처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던 각종 그 연구기관들 뭐 네. 또는 컨설팅 펌들이 지금은 이제 조용해졌죠.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 음식의 어떤 그런 풍미랑 네네. 대체육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 또 양념 넣으면은 대충 비슷하게 맛 나오지 않나? 근데 우리는 탕류를 많이 먹잖아, 고기로. 아. 설렁탕, 육개장, 곰탕 뭐. 근데 네. 여기에 대체육을 못 들어가 다 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서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굽는 보통 햄버거 그렇죠. 패티 뭐 네, 이런 것들을 맞아.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맛에 대한 평가를 이제 언론에서 낸 걸 봐도 역시 풍미는 좀 부족하다라는 약간 냄새가 난다 뭐 이런 평가도 많고 확실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뭐 근데 너도 중간에 한번 안 먹는다고. 그게 이제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네. 저는 그때 무슨 뭐 신념이 있고 이래서는 아니었고 그냥 TV 보다가 심심해갖고 뭐 베지테리언이 주연인 어떤 드라마를 보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심심해갖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랑 은하님이 그때 시카고에서만 만난 적이 있어요. 서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우리 만나갖고 좀 놀자. 그렇죠. 네, 그랬는데 스테이크하우스를 데려갔어 저기 나를. 친구를 좋은 데로 모시고 가려고. 비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제한을 하지는 못했고 근데 결정적으로 당시에 제가 중도에 포기를 했던 거는 한국에 방학사 들어왔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한국은 사실 비건 뭐 이런 개념이 없었죠. 네. 그래서 친구들은 만나야겠고 그래서 그냥 뭐 원래 신념도 없었는데 그러고 아주 가뿐하게 포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속으로 아유 왜 저러나 했어 뭐 이랬죠. 근데 참 날씨도 정말 계속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로 뭔가 대책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아닐까. 네. 그리고 그 고기를 사실상 유전자 변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변형을 한 고기가 소한테 소화 기능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동물 복지에 안 좋다는 어떤 평가도 있어요. 그럼 또 동물권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시위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는 농부들이 너무 이런 거에 지쳐갖고 굉장히 어떤 정신병리학적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불만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가들은 좀 영세한 중소규모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축산물, 뭐 육류 이런 것들을 먹고 사용하게 되는 그 한 축이 뭐예요? 유통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부담은 농가에게로 가고 좀 더 대형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업체는 과연 부담을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전자 변형이 된 이제 소고기를 먹게 된다는 착한 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몸에는 괜찮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우리가 사실 농산물도 GMO라는 것들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여기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분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강하게 그 분류하고 뭐 못 먹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가 요즘은 완화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메탄가스 때문에 또 이렇게 유전형질 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논해지지만 결국은 이것이 다른 반작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아까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버터의 풍미에 눈을 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소고기에 아직 눈을 뜬 건 아니죠? 거기엔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사실은 소고기도 같이 먹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돼지고기 그쵸. 소비량이 많은 편이죠. 아, 소고기 맛에 눈을 뜨면은 안 되는데. 그건 엄청난 소를 원할 텐데. 네. 그래서 메탄가스 감축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올해의 기후를 보면 네. 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농부들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점점 늘어나는 비용을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분담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감대라는 게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장바구니 물가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 공감하기 힘들다는 분들 많이 나오실 텐데,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엉덩이에 뿔나는 못된 송아지 대신에 방귀와 트림을 아끼는 착한 송아지. 야, 방구랑 트림 좀 안 한다고 착해지는 거야? 부뚜막에 앉아서 슬 피우는 심각한 송아지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가지고 왔네, 아주. 네. 네. 오늘 원래 지윤님이 송아지 노래를 한번 부르기로는 했었는데 내가 언제? 아 그러지 않았나? 아, 송아지 노래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이 송아지들의 유전자 변형까지 감소를 하면서 착한 송아지로 변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고기 먹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좀 생각이 날 것 같긴 해요. 얘는 착한 애까 나쁜 애까. 네, 근데 이제 모두 같이 고민을 하면서 향후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좀 우아하고 컬러풀한 이야기로. 광고 이런 거 말고 네. 네, 좀 그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